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투표 50% 그리고 여론조사 50%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는데요. 그동안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 해왔던 국민참여 경선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최근 대다수 민주당원들이나 지지층에선 권리당원 100% 혹은 권리당원 80%, 여론조사 20% 또는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 등을 외쳐온 것인데 그것이 반영된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를 들자면 민주당원 수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점인데요.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 수가 약 110만 명에 달합니다. 또 일반 당원들까지 합치면 500만까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과거와 달리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고요. 그것보다 더 결정적 이유가 있다면 역선택을 방지하자는 데 있습니다. 본선에선 어차피 국힘당 후보 찍을 사람들이나 특정 종교 집단으로 민주당 경선에 개입할 여지를 주지 말자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민주당 경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하겠습니까? 가장 경쟁력이 약한 후보에게 집단으로 몰표를 줄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고의적으로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하는 거지요.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전국 순회 당원 투표 그리고 1.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여유있게 단독 과반 이상을 득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돌연 엄중히 이낙연이한테 60%가 넘는 몰표가 나와 모두를 경악해 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돌연 10만 표 가량이 엄중히 쪽에 몰린 거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이재명은 과반 득표에 성공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개입이 있었더라면 결선 투표까지 갈 뻔했던 거지요. 그러나 엄중히 측에선 중도 사퇴한 후보들의 득표도 유효표 처리해야 한다고 우기며 결선 투표를 해야 한다고 외쳐대며 경선 불복을 이어간 바 있습니다. 그러자 윤파 똥파리들 혹시 445입이니 외쳐대며 이에 가담한 바 있었죠. 그런 정체불명의 표까지 듬뿍 받아놓고도 결과는 대패한 것이 분명한데도 말입니다. 이명박이에게 근소한 차이로 밀리고도 경선 불복하지 않고 즉각 승복을 선언했던 박근혜만도 못한 행위를 엄중히 패거리들은 한 것이었죠. 그런 행위가 바로 엄중히를 비롯한 친문 패거리와 주정뱅이 패거리들은 깐부라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중히한테 갔던 10만 표는 특정 종교 집단으로부터 왔다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김어준도 방송에서 지목했던 그 신천지 말입니다. 코로나 초기 확산의 주범으로 꼽히던 그 집단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의 방역 작전으로 인해 탈탈탈 털리고 말았죠. 결국 그 이후 이만희가 무릎 꿇고 대국민 사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엔 방역 방해 혐의 등으로 전격 구속까지 됐고요. 그러니 신천지가 이재명을 증오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 집단으로 3차 경선에 참여해 엄중히에게 몰표를 줬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 본선 땐 주정뱅이에게 몰표를 줬을 게 뻔한 거고요. 실제로 신천지가 국힘 경선에도 개입했다는 설이 아주 짙었지 않습니까? 당시 주정뱅이에게 여론조사에선 앞서고 당원 투표에선 밀리며 대선 후보 자리를 내줬던 홍준표는 지난 대선 전 자신이 만든 온라인 플랫폼 청년이 꿈에서 신천지 개입 파동 관련 질문에 진작 알았다면서도 신천지 개입은 이번만이 아니다 라고 한 바 있습니다. 실제 앞서 신천지 간부 출신 탈퇴자는 로컨뉴스에 이만희가 구속됐을 당시에 편지를 하나 써줬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는 식의 내용이었다며 그 한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그 덕분에 나올 수 있게 됐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국힘 당원 가입을 이야기했다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실제 주정뱅이는 코로나 확산 초기 신천지 압수수색을 지가 막았다고 공개적으로 떠벌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국힘 대선 경선 당시 주정뱅이는 당원 투표에서 약 21만 표를 얻었고 홍준표는 약 12만 표를 얻었습니다. 만약 엄중히에게 몰표를 줬던 문제의 10만 표가 여기서도 주정뱅이에게 그대로 갔다면 홍준표 입장에선 억울하게 대선 후보 자리를 빼앗긴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난달 노컷뉴스에선 주정뱅이가 대선 후보 시절 이만희의 측근과 접촉했다라며 그 문제의 사진을 전한 바 있으며 주정뱅이와 이만희가 김무성의 주선을 통해 통화를 했다는 신천지 2인자의 증언까지 잇따라 전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면서 자신들의 세를 팍팍 늘려갔다는 확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완전 국민 경선 같은 경우 그런 종교 집단의 개입 즉 역선택을 막을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천지뿐만 아니라 태극기 모독단을 이끄는 빤스, 전광훈이나 소년보 등이 이끄는 그 신도들까지 무더기로 개입할 가능성이 크단 겁니다. 여기에 다른 수많은 대형 교회들까지 신도들을 끌어모아 온갖 수작을 벌일 가능성 역시 매우 큽니다. 여기에 일베나 펜코 같은 집단까지 끼어들면 40~50만 표도 끼어들 가능성이 클 겁니다. 자신들의 가장 위협적인 이재명 당선만큼은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민주당원들과 지지층 사이에선 이번엔 완전 국민 경선은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밖에 없던 거지요.
당연히 당의 주인인 이들의 의사에 따라 경선 룰도 정해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리당원 투표 50% 그리고 역선택 방지가 포함된 여론조사 50% 선출은 나름 깔끔한 방식이라 봅니다. 그런데 반면계는 이를 이재명에게 유리한 룰이라며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연 측 대리인을 맡고 있는 고영인 전 의원은 입장문에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낸 민주당의 자랑스런 국민경선 원칙을 파괴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신짝 집어던지듯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탄핵의 광장에서 형성된 응원봉 연대의 힘을 국민선거인단 경선으로 모아 정권교체를 이루자는 민과 민주진영의 염원을 외면한 것이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응원봉 혁명의 주인공인 국민을 오는 전화만 기다리게 하는 경선의 도구로 만들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은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국민경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대부분의 경선 후보들도 기존 룰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댁들은 과연 응원봉 혁명에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고영인은 또 신천지나 태극기 모독단이 개입할 수 있는 역선택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은 역선택이라는 말에 원칙을 접은 적이 없다. 그 제도의 가치와 유용성이 워낙 크기에 20여 년간 지켜왔고 약간의 부작용은 함께 극복해온 것이라며 국민경선을 못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우기기도 했습니다. 그 역선택 문제가 예전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음에도 어떠한 문제의식도 없단 겁니다. 그러면서 룰을 바꾸려면 후보 당사자 측과 함께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납득할 만한 룰을 도출해야 한다. 마지못해 나중에 의견만 받아서 참고만 하고 반영하지 않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누가 더 유리하겠다라는 것이 뻔히 보이는 룰은 공정한 룰이 아니다. 라고 반발했는데요. 또 김두관 측 배광순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경선 당사자인 후보 쪽과 경선 룰에 대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라며 어대명 경선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숙고에 숙고를 하겠다고 김동연 측과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룰은 당비를 내는 당의 주인이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당원들을 뭐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누군가는 천원당원 비하 파동까지 일으켰죠. 저들이 또 하는 말을 들어보면 중도 확장을 위해선 국민경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지지층으로부터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 꼭 중도층이 어쩌니 그 타령은 진짜 많이 합니다. 이는 마치 지들이 중도 확장성이 이재명보다 크다고 우기고 있는 것일까요? 후보들 지지율 싹싹 긁어모아도 5%를 넘기기가 아주 어려워 보이는 자들이 말입니다. 본인들의 입증할 만한 구체적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습니까? 게다가 문제의 반면계는 문재인의 흔적이 짙게 묻어있는 자들인데 문재인을 대부분 극혐하는 중도무당층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특히 응원봉 혁명에 동참한 수많은 이들 중에 이재명에 반대하는 목소리 혹은 내각제 방식으로의 개헌 타령밖에 안 보이는 구체적 비전도 성과도 빈약한 반면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들의 속내는 아주 뻔합니다. 어떤 룰을 적용하던 간에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들은 이번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로 출마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완전 국민 경선을 하면 자신들이 얻을 표가 늘어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지요. 어차피 본선에선 내란 집단의 표를 몰아줄 그 문제의 종교 집단이 무더기로 자신들에게 표를 몰아주면 유의미한 득표율을 올릴 수 있을 거란 계산 아닙니까? 그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자신들의 득표율만큼 지분 내놓으라고 떠들 거 아닙니까? 이들 반면계는 분명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에 당권을 요구할 것이며 주요 장관 자리라든지 공기업 사장 자리라든지 무더기로 요구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마치 정권교체에 대단한 공을 세운 것처럼 완장지를 시전하겠죠. 내 다리 내놔도 아닌 내 자리 내놔 타령을 하면서 이재명이 하려는 행위들을 끝까지 발목 잡으려는 속셈 누가 모를 줄 압니까? 그럼에도 대다수 언론들은 역시나 한 줌도 안 되는 반면계의 목소리를 키워주고 있죠. 가짜는 언론들은 마치 친명계 몇몇 인사들이 경선룰 변경을 밀어붙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데 이는 당의 주인인 대다수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에 따라간 거 아닙니까? 개혁 요구에 기닫고 엄중신중 타령만 하던 엄중이와는 너무 대조적 행위 아니던가요? 김동연 측은 특히 이재명을 향해 국민선거인단 경선을 없애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이번 결정에 문제를 느낀다면 특별당규위의 결정을 바로잡는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는 이재명이 단독으로 경선 룰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군요. 이를 두고 양문석 의원은 SNS 글에서 그런 정무감각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지라며 아직도 독재 정권의 권위주의에 절어있는 모양이 애처롭다. 당원이 주인이라는 시대정신을 담은 정치현실 정치문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선전문구쯤으로 이해하는 모양이라고 저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에게 하는 특별당규위원회 결정을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선 이재명 후보를 은근히 독재자 또는 제왕적 총재쯤으로 이해하고 주인인 당원은 동원의 대상이거나 선전선동에 속는 문외아처럼 평가하는 시각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라며 아직도 손가락을 자르지 않고 있는 안철수가
지지난 대선 후보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제가 이명박의 아바타입니까? 하며 징징거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꾸짖었습니다. 또 태극기 모독단이나 특정 종교 집단의 역선택 문제를 약간의 부작용이라 표현한 데 대해선 국힘당의 아류 이준석당과 손잡고 지난해 총선을 준비했던 이낙연, 지금은 국힘당과 이재명 연대를 주장하는 이낙연당. 이런 이낙연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될 뻔한 그 역선택에 그 무시무시한 정치적 경험을 약간의 부작용이라고 저격했습니다. 양문석 의원은 당원이 주인이다. 주인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후보는 주인에게 제가 더 나은 후보, 더 나은 머슴임을 설득하고 평가받는 이벤트가 당내 경선이라며 주인을 무시하고 이겨 먹으려는 머슴은 민주당에 필요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아직도 사고방식이 7,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듯한 당원이나 시민들을 그저 동원되거나 선동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